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요즘 농사 짓는 분들 힘들죠? 정말 많이 힘듭니다. 요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농산물 가격이 안 나와서도 힘들고, 또 지난 겨울에 눈도 안 왔잖아요? 아마 눈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정말 재배가 잘 안 됐습니다. 수확량이 적었어요. 상당히 적었고, 기상 조건, 기후 조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복잡해요. 요즘 제가 처음에 귀농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비슷하게 들었던 말들은, 올해는 풍년이다라는 말은 거의 못 들어봤고, 야 오늘에는 날씨가 이래, 해가 너무 뜨거웠어, 너무 추웠어,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어 라는 그 아주 극한 이 기후 조건, 계속 변화되는 기후 조건. 근데 우리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그냥 지나간 후에나 후회를 합니다. 아씨 올해는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해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탄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개구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개구리 이론. 어. 이론. 내가 그 정확한 이름 명칭이 뭔지 얘기 쓰다가 와, 감각 처음이야. 생각난 거라. 처음이야. 이 형님이 이론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한 건 처음입니다. 저한테 자꾸 무슨 법칙이야 이론이야 던져주는데 처음입니다. 근데 얘기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개구리를 잡아다가 냄비다 놓고 이제 불을 떼면은 걔가 거기에서 이코져서 죽는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사람이 습관대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관성대로 간다라고 하잖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향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어 있어. 고통의 크기가 미세하게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가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론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근데 특히 이제 시설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제 생업이라고 하는 거 걸고 하는 거잖아. 많은 그렇죠. 투자비를 들고 거기서 적정 이윤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주 관점이 어떤 거냐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 내가 딸기를 재배하면 여기에서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되고 이윤이 이 정도 나와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거든. 농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은 경제적인 판단이 가장 우선시돼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 작물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는 게 경제적 관점이 아니거든. 첫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2017년 기준으로 이제 76억 명의 지구 인구가 2050년이 되면은 100억 명이 되어지는데, 인구는 별로 안 늘은 것 같은데 실제로 식량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비 70% 이상이 더 많아져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농가 먹을 만큼의 식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유럽 연합에 있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 봤던 것 같아, 이걸.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던졌었고, 질문을. 그래서 유엔 식량 기구 거기서도 그래서 회의를 했다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자라게 해서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걸 그 질문을 던졌었고, 의문점에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제 작물 활성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유기농 좋죠. 유기농 좋아요.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 고품질의 농산물로서의 유기농은 사실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근데 유기농에는 일단 비료를 사용하면 안 돼요. 무기물, 무기화합물, 화학 제품 자체를 사용하는 게 안 됩니다. 법적으로. 유기농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얘네들 양분을 뭘로 공급을 하지? 라고 한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은 거름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근데 거름만을 사용을 해서 수확을 하려면요, 수확량이 반도 안 됩니다. 자담농법도 있어요.
자단식 농법으로 해서 이제 풀도 키워서 풀을 눕혀서 얘네들을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자연적인 이제 영양 공급이죠. 수확량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확량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다는 거지.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귀농하신 분이야. 근데 저처럼 이제 젊은 사람의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내가 3개월을 여기를 벼를 키워서 논 토양 개량을 해서 갈아엎어서 심고 또 그 해 끝나면은 또 다시 토양 소독 또 벼를 키워서 갈아엎고 토양 소독을 하고 근데 당장에 내가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안 되니까 자, 기본적인 그냥 관행 농법,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농약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냥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왜? 수확량이 많이 늘어가기 위해서. 근데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내가 토양 소독을 안 하고 막 사다 보면 또 반대로 병과 벌레가 많이 생겨요. 악순환이 다시 생기는 거야, 악순환이. 그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상향적인 농법이잖아. 근데 거기에 이르는 어떤 이 중간 과정에는 그 해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완벽한 매뉴얼로 안 나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매뉴얼이 돼 있으면 거기에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부가적으로 따라와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작물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농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작물 활성제를 식물에 투여를 함에 의해서 품질이라고 하는 걸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작물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게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이 나는 이제 이 작물 활성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비료와 그 화학 농약 같은 거를 최소화시키다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식물이 건강해야 돼요. 식물이 건강하면은 벌레도 안 붙고 병도 잘 안 붙어요. 벌레도 침을 꽂아놓고서 못 빨아먹어요. 조직이 단다면은 실제로 그 실험이 돼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아주 건강한 묘와 그 약한 묘실을 같이 놔뒀을 때 이 옆에는 침범을 못해요. 정말로. 근데 약한 애들이잖아요. 다 퍼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작물을 얼만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키우는 방법 중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작물 활성제다. 그거를 어떻게 내가 잘 쓰느냐가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노지에서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뭐 텃밭을 하시라도 솔직히 텃밭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텃밭은 자주 못 가잖아요. 자주 못 가고 자주 관리가 안 돼요, 사실은. 그만큼 더 사실은 이 작물이 튼튼해야 돼요. 튼튼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모가 튼튼하면요 병해충 다 이겨냅니다. 가뭄 다 이겨내요. 비 많이 온 거 다 이겨내요. 하지만 약한 애들 날 뜨거우면 다 타고 다 죽어요. 비 많이 오면은 다 삐리릭 가고 튼튼한데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다른 보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보시고 혹시 도움 되셨다면은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들 다음 영상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겠지만 제 집사람도 간호사입니다. 제가 현재 코로나 방역하는데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남 같지가 않고 정말 힘들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다들 이제 보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